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3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조이보이의 폐양색으로 인해 쓰러진 해군 그리고 중장들입니다. 1122화에서 조이보이의 폐양색이 나왔고 이 여파로 해군들이 기절했습니다. 다만 1122화에서 중장들은 기절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은 반면 원피스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 중장들이 기절한 장면이 나와 조이보이의 폐양색이 샹크스의 폐양색보다 약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 의견을 의식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1123화에서 정확하게 중장들이 기절해 있는 장면, 심지어 도리부로기는 샹크스 이상의 팩이라고 평가했죠. 분명한 건 조이보이는 엄청난 강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융합로의 변화를 감지한 샤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베가펑크 사카는 융합로의 입자수 밀도와 중성자속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중성자속은 핵무기의 원료, 원자력 에너지의 부산물을 지향하는 실제 용어입니다. 현재 오다쌤은 마더플레임과 고대병기를 핵무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떡밥이 있는데, 첫 번째로 AM-무. 일본에서 N은 말장난처럼 2로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마더플레임 위에 적혀있는 AM-무에 대입해본다면 아톰이 됩니다. 그런데 아톰의 어원은 아토모스,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이는 원자폭탄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S-108입니다. S는 유황으로 원자 번호는 16입니다. 그런데 S가 16을 상징한다고 하면 S-108은 16-108이 됩니다. 그리고 108에서 16을 빼면 92, 우라늄이 되죠. 현재 우라노스를 핵무기라 생각하면 우라노스의 동력 마더플레임을 우라늄이라 볼 수 있는 만큼 AM-무와 S-108은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핵무기이며 마더플레임은 핵무기의 원료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죠. 이번 1123화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 핵무기 떡밥. 고대병기의 파괴력은 핵무기라는 걸 표현하고 싶던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세라핌과 마더플레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카는 융합로의 수치에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라핌의 에너지 사용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죠. 사카가 말한 융합로는 파워플랜트, 즉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융합로입니다. 다시 말해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융합로가 변할 당시 세라핌의 에너지 사용량도 함께 상승했다는 건 세라핌의 에너지도 마더플레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즉 세라핌 뒤에 있는 불은 마더플레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즉 루나리아족의 등 뒤에 불은 마더플레임이라는 거죠. 현재 마더플레임의 정체는 고대왕국의 동력이며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를 표현하듯이 마더플레임은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 역시 마더플레임처럼 물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며 상디 역시 물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상디에게는 떡밥이 있는데 상디는 2부 시점부터 라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색깔 라이터는 듀폰과 140주년 콜라보레이션 작품인데 오다 작가가 직접 디자인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라이터 속에 있는 여자의 얼굴은 상디의 어머니 빈스모크 소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이 라이터에서 나오는 불은 말 그대로 엄마의 불, 마더플레임이라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말해 루피의 불, 상디의 불, 루나리아족의 불, 마더플레임은 모두 같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마더플레임은 고대무기 우라노스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베가펑크는 계속해서 조이보이가 고대무기를 후대에 남겨놓은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는 고대무기가 세계를 가라앉힐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겠죠. 분명한 건 조이보이는 선역이기 때문에 조이보이가 고대무기를 남겨놓은 건 후대를 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무기는 세계를 가라앉힐 수 있는 무기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설에 걸맞게 세계정부는 고대무기의 진실이 담겨있는 원피스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죠. 즉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루피는 고대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세계정부는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루피가 고대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제 가설이 맞다면 세계정부는 루나리아족이 고대무기의 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멸족하려고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돌아와 루피가 고대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게 맞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이번 1123화에서 베가펑크는 마더플레임이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떡밥대로라면 루피는 고대무기를 사용할 시점에서 마더플레임이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루피 상디는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꺼지지 않는 불은 마지막 최종맛 떡밥을 위해 남기고 있던 거 아니었을까요?
즉 루피와 상대는 꺼지지 않는 불, 태양을 만들어 고대 무기를 움직일 거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세계 정부가 자신을 죽이기 전 준비를 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성구름 제조기 구름 후모입니다. 베가펑크는 성구름 제조기 구름 후모가 세계가 가라앉을 때를 대비한 필수 요소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하늘섬입니다. NL의 표지 현재 속 현재 하늘섬에 있는 주민들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달에서 내려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달이 들어가 있는 루나리아족은 다른 주민들과 달리 왜 하늘이 아닌 레드라인으로 내려왔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는데, 혹시 하늘섬에 있는 사람들은 달에서 함께 레드라인으로 내려왔지만 세상이 가라앉자 구름을 만들어 하늘로 올라갔던 거 아니었을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릴리스를 의심하는 베가펑크입니다. 베가펑크는 분신들 중 배신자가 있다고 해요. 당연히 악을 상징하는 릴리스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의 정체는 욕망을 담당하는 릴리스였습니다. 이는 교훈적인 장면이라 생각하는데, 보다 쓰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닌 그 욕망이 나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요크를 배신자로 눈치챈 베가펑크입니다.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왜 베가펑크가 에그에 대해서 요크가 배신자인 것을 모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는 베가펑크는 요크가 배신을 해도 어차피 상황을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크를 제재할 필요를 못 느꼈고, 베가펑크가 기억을 지운 후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는 세계 정부에게 공격의 100년 연구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으니 죽어라 뿐이었죠. 이 장면을 보니 베가펑크가 루피가 에그에 대해 왔을 때 운명이라고 말한 점, 베가펑크가 드래곤에게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모두 설명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도리브로기와 함께 엘바프로 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입니다. 물론 루피 일행이 베가펑크와 지낸 건 하루지만 그래도 정이 쌓였을 텐데 이렇게 기뻐하는 건 좀... 우섭은 진짜 사람 아니네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드디어 끝난 에그헤드입니다. 제가 이 점을 주목한 건 에그헤드의 마지막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에그헤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은 모두 마리조아로 돌아가며 세턴은 철거인 앞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스튜시는 베리어 해제를 하기 위해 홀로 에그헤드에 남았으며, 루치는 마지에게 실패자 취급을 받으며 에그헤드에 남았죠. 즉 나머지 이들의 행동이 애매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세턴의 목표는 마더플레임, 요크, 마더플레임을 생산하기 위한 파워플랜트인 만큼 세턴은 임무를 완수하고 그냥 돌아갈 거로 보입니다. 또한 카쿠는 스튜시를 배신자 취급했지만 스튜시가 카쿠를 위하는 마음을 보이자 카쿠도 흔들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아마 카쿠는 스튜시 루치와 함께 에그헤드를 탈출할 거로 보이네요. 다만 마지가 루치를 실패자 취급한 만큼 루치, 카쿠, 스튜시가 세계 정부로 돌아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 더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키자루입니다. 조이보이의 패기로 인해 해군 중장들이 모두 기절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해군 대장 키자루가 기절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해군 대장이 폐왕색에 기절했다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아마 키자루는 기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턴도 알았겠죠. 즉 키자루는 기절하지 않았는데도 밀짚모자 일당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키자루는 부상을 당해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중간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오로성도 눈치챘을 겁니다. 또한 에그에 대해서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일부러 죽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키자루는 루피에게 음식을 갖다 준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루피에게 음식을 갖다 줄 자는 키자루 아니면 카리브인데, 분명한 건 키자루의 자세가 루피 옆에 음식이 나오고 바뀌었으며 바뀐 자세에서 점점점이라는 대사, 그리고 심지어 루피가 먹던 음식에는 키자루가 처음 등장할 당시 먹고 있던 라면도 있었죠. 현재 세턴은 사왕급 이상의 강자로 추정되는 만큼 이 상황을 눈치챘을 겁니다. 즉 세턴은 키자루를 벼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1123화에서 베가펑크는 상대에게 자신이 죽을 상황이 와도 절대 돕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베가펑크는 죽으려고 계속 결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키자루는 옛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거죠. 현재 베가펑크의 죽음으로 방송이 시작된 만큼 세턴이 이 모든 사실을 눈치챘다면 조만간 키자루의 신의 기사단 처형 혹은 임펠다운 투옥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